안녕하세요, 유견수입니다. 오늘은 데모 제도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앞서서 유기견의 정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기견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버려진 게, 혹은 불쌍한 게, 구조해야 대상, 이렇게 유기견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었을 때 유기견이 뿅 하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태어날 때 개를 한 마리씩 갖고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즉 개의 시작점은 우리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반려가정에서 키우고 있는 개들 중에서 버려진 일부분의 개들을 유기견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기견 중에서 입양된 일부분의 개를 가정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개들은 우리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산에도 있고 학대받는 집에 있고 여러분 집에도 있고 이런 사설 보호소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위에 있는 개라는 동물을 갖다가 우리는 유기견으로 구분합니다. 누군가가 보호자가 아닌 이상. 그 모든 유기견을 다 구조하고 다 입양 보내겠다. 그거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현실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유기견이 얼마나 많은지, 그 유기견들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는 SNS를 통해서 그냥 버려진 개, 혹은 번식장이나 개농장에서 구조된 개, 이런 개들에 집중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그냥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 모두 다 구조한다? 입양 보낸다? 정말이지 보호소를 운영하는 입장으로서는 얼척이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유기견에게 제공해야 될 것은 사설 보호소입니다. 제가 보호소하고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겠지만은 유기견들은 살아갈 장소가 필요합니다.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편안하게 지낼 장소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노력을 통해서 그 유기견들이 안전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데까지 도달했습니다. 대부분의 보호소이죠. 그 보호소에 견사가 있든 케이지로 5층을 쌓아놓든 상관없습니다. 일단 그 개는 보호소에 들어오면 안전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편안할까요? 하지만 그 아이들이 거기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다음에 해결해야 될 단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데모 제도가 있죠. 요즘은 데모, 대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같은 말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데모로 했었는데 요즘은 좀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유기견 보호소를 하는 사람, 제 위치에서, 제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보호소 밖에는 여러분이 볼 때는 조금 이질감 느낄 수 있겠지만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기견 보호소 입장에서 데모 제도는 그냥 편법적인 후원 활동일 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대하는 데모, 그 유기견에 대해서 내가 데모가 되어서 함께 그 아이를 위해서 뭔가 활동한다,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일 하기 전에 애견 호텔, 즉 펫시터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다 그만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돌보는 개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지만은 그 보호자 때문에 하지 못할 때 되게 많았습니다. 시간 지남에 따라서 제가 돌보는 것은 제가 맡은 위탁견이 아니라 보호자들을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 놓여졌습니다. 개가 아니라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그 일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유기견 일을 하고 있는데 데모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기견 숲에 어떤 아이를 누군가가 데모를 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돈만 받으면 될까요? 데모를 했으니까 그 아이의 어떤 생활비 갖다가 지원해달라, 돈만 받으면 될까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데모 제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데모 제도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 이런 개인은 할 수도 없고 큰 단체에서도 감당하기 힘든 게 데모 제도입니다. 데모 제도라 하면 그 유기견에게 준 입양자가 생기는 거죠. 보호자를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준 보호자가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데모 제도를 하게 되면은 저는 여기 있는 그 유기견의 사진과 영상, 어떤 이야기들을 찍어서 데모에게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데모분은 궁금하지 않으시겠어요? 자기가 후원하는 유기견이 여기서 잘 지내고 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아프진 않는지, 잘 먹는지, 그 모든 걸 갖다가 그 데모라는 분과 제가 1대1로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즉 데모를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그런 활동들이 줄어들거나 끊기게 되면은 당연하게도 데모로부터 들어오는 후원금도 끊기게 됩니다. 저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데모를 시작했었지만은 유견숲에 남겨진 데모는 많지 않습니다.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아이 사진 찍어서 그냥 카톡을 보냅니다. 이 아이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이 아이는 이렇게 잘 뛰어놀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보냅니다. 왜? 그 데모분께 당신의 데모했던 아이가 아직 유견숲에 남아있다. 당신의 데모로서 역할을 좀 더 해주길 바란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편법적인 돈을 받기 위한 후원 활동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저는 그분이 유견숲에 있는 아이의 데모가 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보호소 입장에서는 데모라고 하는 것은 입양자랑 똑같습니다. 애견 호텔로 따진다면은 보호자가 키우던 개를 제가 맡는 거죠. 그 개를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보호자의 의견을 물어야 되고 보호자와 합의된 어떤 그런 부분만 그 개에게 할 수 있습니다. 보호소에서는 각 보호소 목적에 맞게끔 유기견을 관리하고 또 다수의 아이들을 돌보는 어떤 방식을 적용을 합니다. 하지만 데모가 있다면은 대부분의 데모를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합니다. 왜? 가정견에서 한두 마리 돌보는 어떤 그런 방식, 어떤 그런 형태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보호소란 곳에서, 이 넓은 곳에서 더 많은 유기견들을 한 번에 돌보는 방법을 이해 못 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제가 그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를 하고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럼 데모 제도를 통해 가지고 후원을 받으면 보호소의 사정이 나아질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데모 제도라는 것도 그냥 말이 그런 거지 실제로는 그냥 누군가 구조해서 개를 맡기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유기숲에도 흔한 일인데 누가 구조해서 유기숲에 개를 맡겼습니다. 과연 그 아이에 대해서 얼마나 지원이 들어올까요? 뭐 위탁비를 갖다 계약을 하든 혹은 뭐 봉사 온다, 사료를 좀 지원하겠다, 그런 이야기들 길어봤자 3개월입니다. 심지어 구조된 개가 유기견 보호소에 되면은 그 개는 유기견이 아닙니다. 그 개는 그냥 반려가정에서 온 그냥 보호자가 있는 개입니다. 왜? 구조하신 분이 그 개에 대해서 뭔가 소유권을 주장하시거든요. 뭐 정확한 소유권 아닙니다. 하지만 뭔가 지분을 가지고 그 개에 대해서 뭔가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럼 보호소는 뭘까요? 보호소는 그냥 구조하신 분 혹은 데모, 그분들이 그냥 요구하는 걸 들어주는, 그냥 허수아비처럼 행동하는 그런 곳일까요? 아닙니다. 보호소는 유기견들을 보호하는 곳이고 유기견들이 살아가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보호소가 기준이 되고 데모분이나 혹은 유기견을 구조하신 그런 분들이 도움을 주셔야 되는 거죠. 하지만 실상은 전 반대가 되고 있습니다. 돈을 받기 때문에, 돈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호소는 을이 되고 데모분은 갑이 됩니다. 사실 보호소에서 후원금을 갖다가 한 번에 많이 끌기에 조금 수월한 방법이 데모 제도입니다. 여러 가지 뭐 사회적으로도 인식이 좋고 또 조금만 생각해봐도 매우 합리적으로 들리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 모습대로 시작되는 데모는 그저 돈을 받는 편법적인 후원 활동에 불과합니다. 보호소도 데모소의 역할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없고 데모분께서도 보호소에 크게 기대하는 게 없는, 그냥 돈만 주고받는, 내가 저 보호소에 내가 데모를 하는 유기견이 있다, 어떤 그런 사실만 갖게 되는 그런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걸 좀 더 크게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데모 대부 제도는 물론 좋은 제도입니다. 우리가 잘 활용한다면은 보호소에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고 여기 있는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정착되려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유기견은 가정에서 버려진 일부분의 개들을 유기견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유기견 중에서 입양된 일부분의 개를 가정견이라 부른다는 어떤 이런 인식이 좀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즉 보호자가 없는 개에 대해서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보호자가 없는 개, 즉 보호소에 있는 유기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무언가 후원하는 사람 혹은 데모, 어떤 보호자랑 연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어떤 커넥션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많이 이해를 받기 때문에 데모 대부 제도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 주십니다. 저도 그런 제도를 한 4년 5년 넘게 유지했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오랫동안 데모를 유지해 주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한 분이 데모가 끊기면은 또 다른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데모가 되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려야 됩니다. 부탁을 드리고 그분께 돈을 받아야 됩니다. 돈 거래입니다. 편법적인 후원 방식이라는 거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데모님과 보호소가 함께 힘을 합쳐서 그 해당된 유기견에 대해서 무언가 좋은 걸 만들어야 되는 건데 실제로는 의견 충돌만 끊임없이 일어날 뿐입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제가 보호소를 하고 데모 제도 운영해 보니까 데모가 있는 아이랑 데모가 없는 아이랑 차별하게 됩니다. 더 신경이 쓰이는 거죠. 누군가 지켜보고 있고 누군가 가섭하고 누군가 계속 안부를 물어보고 이런 계획에 제가 더 신경 쓸 수밖에 없겠죠. 똑같은 아이가 아팠어요. 누굴 먼저 병원 데리고 갈까요? 당연히 데모가 있는 개부터 병원 데리고 가게 됩니다. 큰 문제가 일어나면은 제가 매우 곤란해지거든요. 반대로 데모가 없는 개는 어떨까요? 잘못되더라도, 물론 그러면 안 됩니다. 잘못되더라도 저를 비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저도 데모 제도를 많이 활발하게 했었고 예전에는 뭐 지금보다 못하지만 뭐 유튜브든지 어떤 대외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뭔가 촬영하는 부분만 청소를 하고 제가 영상에 나오는 개들만 관리를 하고 여러 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합니다. 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다 관리를 잘 못하거든요. 관리가 되고 있는 몇몇 아이들만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게 되는 그런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접고 그냥 조용히 유기견 보호소를 하다가 요즘 다시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데모 대부 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은 그 유기견에 대해서 데모님과의 어떤 관계를 갖다가 보호소에서 유지시켜 줄 수 있고 또 연결시켜 줄 수 있고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보호소의 기반이 굉장히 커야 되겠죠. 저 혼자서 할 수 없는 겁니다. 어쩌면 그 전담 팀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현재 데모를 하고 계시고 또 대부를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너무 죄송한 마음이긴 합니다. 사실 그분들은 그런 마음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보호소 한 사람으로서 보호소 안에서 대부 데모님들을 보게 될 때는 이런 게 사실 더 큽니다.
이에 대한 또 해결책을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좀 제시하거나 앞으로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거 말을 할 수 있으면은 좋을 텐데, 제가 이틀 동안 이 데모 대부제도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실 보호소를 하면서 그동안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부제도에 대해서 제 스스로 너무 실망을 해서 그냥 버렸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와서라도 다시 생각을 하고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면서 좋은 방향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부분들도 제가 무조건 알고 있던 건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떠들고 많은 분들부터 피드백을 받고 또 다시 생각하고 그런 과정에서 조금은 납득할 만한 어떤 그런 답을 제가 내놓고 있는 것 뿐입니다. 데모 대부제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조금 진지하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깔끔한 영상은 아니네요. 시원한 영상도 아니고.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고 그 문제에 대한 주제를 제가 과감 없이 던지겠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